당장은 뭐 그래도 뭐 의사들 많이 있잖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피부과 한번 가보세요. 피부과가 정말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피부과하고 미용을 하는 피부과, 미용 관련은 비급이에요. 보험에 안 돼, 수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번성을 해요. 그리 쏠린다 이거지. 성형 비급이에요. 그리 쏠린다 이거지. 성형도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의료인 문제거든요. 요즘 뭐 간호법을 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랬는데 뭐 전반적으로 의료인 부족 현상 이것도 참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는 이 의료 관련 산업은 사실은 그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면허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의료 수가 문제예요. 거기서 두 개가 동시에 검토가 돼야 돼.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복잡한데 일단 면허제도는 놔둬보고 다음 기회로 또 하고 건강보험의 의료 수가를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장 수술하면 간단한 것이 아니면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한 서너 명이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열 몇 시간 하는 그 수술도 있어요. 그런데 의료 수가 규제되어 있으니까 고생만 엄청나게 하지 의사 개인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하는 의료 수가 이게 책정해둔 그게 실은 가격 규제다. 요즘은 그 말하자면 급여 항목이죠. 지급 급여 항목. 보험을 커버되는 항목. 그러니까 가격에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 정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거 저 성부외과 그거 12시간 수술해봐야 이 정도야. 그런 정보는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고정이요. 그런 고정. 그러니까 유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흉부외과 의사가 되는 유인자가 사라지니까. 한 기중에는 그래도 사람의 심정을 뭐 일부는 있겠죠.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이렇게 좀 하는 사람도 혹한 있죠. 좋은 사람 있는데 안 그래도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게 그런데 의존해 가지고 의료 산업이 안 돌아가죠. 시스템이 돌아가려면은 여기서도 가격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 묶어버리니까 당장은 뭐 그래도 뭐 의사들 많이 있잖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피부과 한번 가보세요. 피부과가 정말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피부과하고 미용을 하는 피부과, 미용 관련은 비급이에요. 보험에 안 돼, 수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번성을 해요. 그리 쏠린다 이거지. 성형 비급이에요. 그리 쏠린다 이거지. 성형도 아주 성스러워요. 예전에 그 뭐 언챙이랄지 이런 거 보기 싫은 거. 다 고치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측면, 이제 비급여 측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대로 의사들이 쏠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치료를 위한 의사 수는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뭐냐면 피부 미용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피부 그거는 말하자면 거기 가서도 잘 안 돼서 딴 데로 그런 걸 딱 찾아야 돼. 잘한 그 말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 피부과는 그 치료 관련 피부과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뭐 한 달 전인가요? 한번 보도되는데 그 아산병원인가요? 개두 머리 두개골을 열고 수술하는 그 의사가 2명인가 있는데 한 분은 합격하시고 한 분은 어디 지방 출장 가시고 그래갖고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수술 못했잖아요. 뭐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은 뭔 그것이 뭐 가격하고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의사도 사람이거든. 의사도 사람은 당연하죠. 자기가 또 생산하면은 거기에 대한 다른 대가가 보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산에 참여하는 거고. 이것도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생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마비돼 버린 거지. 가격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니까 정작 이제는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가격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아예 없다 이러니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심장 수술 받기 힘들어. 수술 받으려면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실은 뭐 한국 의료의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들 손재주도 있고 해서 잘한다. 잘하죠. 예, 잘한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제를 하다 보면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게 능력 자체도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면허제도를 잠깐 언급하면 이게 면허가 대표적으로 있는 게 지금 우리 저 의료 의사 면허, 의료인 네. 면허제도와 법학 변호사 이게 저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면허제도라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정도의 뭐 수준을 가진 사람만이 뭐 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찬성해요. 예. 그런데 면허제도는 결국 공급을 제한하는 그런 그 진입장벽의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법경제하는 일부 친구들은 방금 그 말씀하셨듯이 그 저기 면허 의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공부와 자격이 있다는 걸 시그널 해주는 좀 뭐 그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기능을 부정하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니고 예, 예. 그런데 면허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맞는 거죠. 직종에 들어오는 예, 사람 수를 숫자를- 제한하는 기능을 예, 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건 뭐 저기 안 그래도 저 농담 삼아 하는 얘기냐 법대 의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데 지금 그 문제기도 한데 네. 그 사람들이 있는 데가 또 가장 그 숫자 제한이 들어오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변호사 시장은 왜 의료 시장보다 문제가 더 덜하고 예. 거론이 잘 안 되냐. 예. 가격 규제는 없거든 거기에. 예. 정원 진입 규제는 있어요. 가격 규제는 없어요. 가격 규제는 없잖아요. 이건 가격을 규제해 버리니까 음. 아예 그냥 분야에 따라서 의사가 없는 분야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생겨버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의료인 부족 문제 이것은 면허제도와 가격 문제를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의료 수가를 정하는 분걸 갑자기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모자라는 분야를 잘 봐가면서 그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인센티브를 잃지 않도록 그거라도 이렇게 조정을 계속 해가면 나을 텐데 그것도 안 하나 보죠. 어떻게 되나? 안 하죠. 뭐 좀 일부 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저 지방의 의사를 지금 유치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느 강원도 어딘가에서 뭐 연봉 2억. 맞아. 그런 말이 있었죠. 예. 그래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예. 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이야기가. 별로 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저도 이제 미국 시스템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예. 미국은 어쨌든 그 의료 의술 예. 의술 기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이면 분명해요. 예. 근데 저는 저보다 얘기하라면 미국은 의술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의료 서비스는 지옥이다. 왜? 병원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왜? 거기는 돈이 비싸서 못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된 돈이 비싸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임금 통제를 했대요. 그 인플레 안 되게 한다고 임금 통제를 하니까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구하려고 네. 뭘 줬냐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임금은 요것만큼만 주지만 의료 쪽에 이만큼 의료 보장한다 바우처. 이렇게 그걸 확 준 거야. 그 경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의료 쪽에 주는 지원에 대해서는 세금도 못 이제 정치인이 들어간 거지. 세금도 못 물리게 하고 커버리기가 넓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직장을 가진 사람하고 그런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의료 쪽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이거는 뭐 비싸지더라도 보험 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시장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렇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일반인은 진짜로 병원 가기 어려워요. 그 문제 바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비지팅도 가고 그러잖아요. 뭐 제2비자라고 하면은 뭐 보험을 사고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입고 가기 위한 순위 형식적인 정도의 요식행이지. 그럼요. 그 보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이 그런 말하자면 임금 통제라는 가격 규제가 낳은 또 다른 이상한 의료 쪽의 그 기형적인 모습. 그리고 거기에다가 면허제도 한 몫을 하고 있고. 예. 면허제. 그러니까 민호 같이. 이게 참 예.
이건 정말로 가슴을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건강보험 뭐 재정이 어떻고 뭐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적자로 이거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예. 카바리지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 예, 예. 커버 해줄 수 있다면 좋죠. 예, 근데 예. 누군가 돈을 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한 얘기가 아주 그 중증 같은 경우는 보험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리스크 위험을 이렇게 예. 하고 보험의 본래도 그렇죠. 좀 낮은 거 예. 감기 몸 예. 동네 병원들 자주 예, 가는 예. 이런 것들은 네가 내라. 아, 네가 내라. 그게 비유를 했던데 네. 말하자면 자동차 보험을 그 사고 났을 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보험을 적용 안 하고 뭐 저기 튜닝하고 저 기름 엔진 오일 갈고 그걸 전부 보험을 해주는 격이다. 네. 그렇죠. 자동차 보험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전부 엔진 오일 가는 그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 큰 사고 났을 때 네.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한번 납부를 하면 예, 그건 매몰병이잖아요. 그렇죠. 매몰병이 되니까 의료 수요가 수요곡선이 확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에 병원을 몇 개 간다. 의료 쇼핑한다. 의료 쇼핑하죠. 이제는 아마 그런 규제가 들어왔나? 들어올 것 같은데 뭐 하여튼 2번 이상 뭐 못 간다랄지 예.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 문제도 정말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기들 당장의 이해가 아니라 길게 보면서 그냥 의사 입장에서도 자꾸 간호사다 그 직역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보다는 이런 그 규제가 있을 때 크게 발전 못하는 이런 걸 좀 잘 그래서 이런 사례는 지난번에 그 코로나 그 백신 문제도 그렇지만은 좀 태스크 포스를 정말로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에 의료인 당연히 의사 들어가야 되고 간호사 뭐 다 관련자 들어가고 경제학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태스크 포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3자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결론 같아요. 낼 거다 이거예요. 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들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답을 한번 내놔 봐라. 라는 일을 좀 정부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글쎄, 그거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좀 할 수 있죠. 하면 그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 머리가 얼마나 이거 왜 답을 못 찾겠냐 이거예요. 경제학자는 이런 각도에서,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쭉 봐서 완벽한 것은 없을 뭐 자원이 부족하니까 인간 사는 세상에 자원이 뭐 항상 뭐 희소하니까 완전한 것은 없죠. 그러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정부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라는 얘기. 예. 하여튼 여기 혹시나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쪽에 계시는 분이 이걸 듣는다면 좀 잘 새겨두셨다가 실제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그냥 행동 안 하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보사부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의료 공급의 불균형 실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김영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걸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이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결이 되는 분들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